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창업에 대한 그런 중요 이슈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또 댓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눠보는 창업 토크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주제는 이제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어저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최근에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 지원금 왜 이렇게 적냐? 코로나 지원금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의견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새로운 정부의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제 기술 창업 쪽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한 가지씩 한번 훑어보고 저희 생각을 한번 얘기도 드려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면서 앞으로 그 새로운 정부가 5월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창업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 창업의 종사자로서 사장님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을 여러분하고 좀 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기존의 양식과 다르게 좀 강연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냥 한번 쭉 훑어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먼저 그 가장 그 지금 이제 대통령이지 되실 이제 윤석열 이제 예비 대통령이죠 당선인이 소상공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선되기 전에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3월 22일 날에 소상공인에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나왔는데요. 어떤 식으로 언론에 나왔는지 한번 보죠. 윤석열 대표니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다. 그래서 1호 공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에도 이렇게 직접 가셨고 어떤 내용을 나오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번 본다면 핵심 과제 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을 한대요. 그리고 손실보상금을 확대해서 50조 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보를 한다라고 보겠고 방역지원금은 300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베스트 창업자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지만 소상공인 자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유 불문 업종 따지지 않고 순수하게 주는 지원금이죠.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래서 피해 금액이고 뭐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는 돈이 여기 있는 방역 지원금이고요. 그런데 영업 제한이라던가 집합 금지 등으로 관련된 이제 신고된 업종들은 좀 더 손해가 컸다. 그래서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한 부분을 따로 지원한 게 손실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이 전국에 한 600만 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방역지원금은 그냥 주는 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은 피해액에 비례해서 주는 자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은 야 그거 너무 적으니까 50조 원 이상 확보해서 5천까지 줄게. 그리고 방역지원금은 1,000만 원까지 줄게. 금년에 300 줬으니까 여기서 700만 원 더 얹어서 1,000만 원까지. 연하고 600만 원이세요. 금년에 100만 원 한 번, 300만 원 줬으니 내가 대통령이 되면 600을 더 줄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대통령 당선 전과 후를 봤을 때 방역 지원금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플러스 600만 원 정도를 보상을 받겠구나. 그리고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이 있었으면 추가로 5천만 원 정도니까 또 몇천 또 받겠죠? 그 피해 금액에 좀 보상해가지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많은 돈을 받겠구나라고 강력한 공약을 했고 그런 이제 공약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믿고 또 이렇게 지원을 그 투표를 하신 분들도 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그런 내용이 지금 뉴스로도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400을 줬으니 방역지원금은 600, 소상공인은 최대 5천까지 이를 위해서 50조 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만들어서 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IMF 당시에 뭐 채무 조정도 하겠다. 그래서 소액 채무는 원금을 70%인데 90%까지 감면해 줄게. 그래서 원금 감면도 많이 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냥 주는 방역 지원금도 있었고
그리고 손실보상액도 있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임대료도 좀 삭감을 좀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세금도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내용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제 인수위원회에서 100일 로드맵이란 걸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드맵이 좋냐 안 좋냐는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대통령 당선 전에 나온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시면 여기 있는 골자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 공약이 충분하냐, 부족하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은 보통 우리가 글로벌적인 내용으로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온 사설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한국에서 주는 자금은 지금 금년도 기준으로 버팀목 자금 300만 원 줬다. 지금 금년에 그 방역지원금 300만 원을 현재까지 줬다. 근데 미국은 얼마를 줬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대략적인 골자는 이제 PPP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미국 정부에서 대출을 하는데 60% 이상은 직원들 급여를 써라. 그리고 나머지 40%는 뭐 월세를 내든 뭐 딴 거를 쓰든 뭐 개인적으로 빚을 갚든 뭐 이런 데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고용 유지만 하고 60% 이상은 인건비에 쓰면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자금 중에 하나가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건을 충족하면 안 갚아도 되고 조건을 불충족하면 갚아야 돼.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직원들 인건비 주면 되죠. 직원들 인건비 계속 주고 그리고 40%는 사업주를 위해서 쓰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로 나가지만 조건을 맞추면 안 갚아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출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연소득 5만 파운드 이하에서는 3개월치 뭐 일시 지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한번 읽어보면 지금 요 내용이 나온 사설이 이 시간 자체가 지금 1월 말에 나온 겁니다. 1월 28일에 나왔는데 금년도 1월에 나왔으니까 아직은 정부가 바뀌기 전이에요. 근데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지 내용이 나온 내용은 뭐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분들한테 이렇게 좀 더 그 생산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역시 핵심적인 내용들은 미국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PPP라는 내용이고요. 이 PPP라는 내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거의 대출이 아니죠. 네, 월급 60% 이상 주고 조건 좀 맞춰주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되는 돈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독일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한테 6,700만 원 보상했고 일본은 2,100만 원 보상했어요. 우리나라는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현재로 2년 동안 저도 뭐 받아도 5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고 이번에 가장 많이 받은 게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 정부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 그 기획재정부 쪽에서 너무 예산을 작게 줬죠. 저희가 봐도 그렇습니다. 독일이나 일본, 뭐 미국은 거의 억 단위가 넘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원금이 짜도 너무 짜죠. 짜도 너무 짜요. 그렇게 되고 이 금액이 대출이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보상금으로 그냥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겪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 지원 금액이 없으니 지원금을 늘려서 기업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좀 감명 깊게 봤던 게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금년 초에 했었던 건데 해외의 그 자영업자들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PPP 프로그램 말씀드렸던 미국 프로그램이라던가 프랑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실제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보상들이 대출이 아니라 거의 순수 지원금으로도 뭐 몇천만 원, 뭐 많으면 억이 넘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30년 전이융자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 제도들이 탁탁탁 나와가지고 기업들 살리는 쪽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여러분? 제 베스트 창업자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얼마 줬어요. 소상공인들 긴급 대출해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줬죠. 그것도 융자도 5년 만기죠. 금리는 이제 1, 2% 적긴 하지만 만기가 짧죠. 그리고 그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번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지면 복구를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방문 중심이 사업이었다면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비대면 부분을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앱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밀키트 같은 것도 많이 사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설령 이제 인구수가 줄어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엔데믹이 돼서 정말 이제 뭐 코로나가 그냥 감기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뀐 문화와 트렌드 때문에 매출이 과연 복구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그 여러분들하고 금년 초에도 다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1, 2월에 가볍게 좀 세미나를 또 한두 번씩 하고 모임도 하고 그랬었지만 생각보다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보다 참여율이 높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상이나 이런 걸로 알려드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우리가 깊은 그리고 영상에서 얘기를 다루기 좀 애매한 그런 이제 정보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 거리 좀 뭐라 그러죠? 부담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문화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만약에 된다면 회복이 바로 된다라고 보장하기가 바로 회복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 업종도 있겠지만 안 되는 업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이렇게 지원금이 몇 천만 원 단위를 주고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는 순수 지원금은 1,000만 원도 안 되지 않았고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500만 원 됐을까요? 손실보상금까지 조금 더하면 정말 잘 받은 업체들은 한 1,000만 원 받았겠지만 그 1,000만 원 받는다고 해도 그만큼 또 급수가 나가고 손실액이 커서야지 좋기 때문에 실제 받은 피해 금액으로 하면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겠죠. 물론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이익이 나고 장사가 잘 되는 소상공인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제가 좀 생각해서 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는 오른쪽에 한 가지 저기 좀 생각해야 될 내용을 적어 보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키워드가 두 개입니다. 실제 손실 금액 그리고 기회비용이란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했을 때 되게 경제학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들이 기회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월 500번은 업체였어. 그런데 코로나로 영업손실이 나가지고 500이 아니라 마이너스 200을 한 거예요. 플러스 500인 기업이 마이너스가 원래 플러스 500이어야 되는 기업이 마이너스 20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손실 금액이 얼마입니까? 실제 손실 금액은 장부상으로 보면은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원래 벌었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7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 되죠.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전에 벌었던 것만큼 못 버는 분들이 손실은 눈에 보이는 금액이고 기회비용은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비용들이죠. 코로나가 없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그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내용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실제 장부상 손실 금액보다도 실제 손실 금액은 옛날에 내가 벌었던 걸 생각하면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도 이런 해외의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준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서 줬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록 지금 이제 퇴임을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윤석열 이제 당선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화끈하게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방역지원금도 올리겠다. 그리고 손실보상금도 올리겠다. 물론 이 금액을 다 받는다고 해도 방역지원금 5천에 방역지원금 1,000만 원에 손실보상금 5천, 그럼 6천만 원을 받잖아요. 근데 6천만 원을 받아도요, 아마 그걸 다 받는 회사들은 손실보상은 피해 비례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가지고 2년치 손실을 다 메꿀 수 있을까요? 그러기는 쉽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런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고, 일반 손실 기준만 봐도 이거 가지고는 약간 언발에 오줌 누기식이 그런 느낌이 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2년치 손실을 다 보상하라는 거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뭔가의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요 홈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 그 지금 여기서 지금 브리핑 자료가 있습니다. 브리핑 자료에 지금 눌러보면 브리핑 자료에서 어제 나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소고기 사 먹을 돈, 뭐 손실보상금 와서 소고기 사 먹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뭐 떠나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순수하게 우리 그 인수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까요? 네, 한번 내용을 여기 제가 받아놨죠.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학적 추계 기반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 대응 100일 로드맵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과학적인 추계가 뭔가 들어가고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한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한번 할게요.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은 뭐 제가 아주 뭐 그렇게 그 분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은 전문가 분들이 많겠죠.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은 소상공인의 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기업인이 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기업과 관련된 활동하시는 분들이다라고 보고 같이 한번 읽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좀 얘기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보면 온전한 손실보상책을 과학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겠대요.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방역이 장기화가 됐습니다. 2년 이상이 지속적인 장역이 문제가 지금 현재 있죠. 그래서 정부에서 7차례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손실금을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뭐 6개월, 1년 정도는 뭐 저도 그랬지만 뭐 대출 가지고 어떻게든 메꾸고 대출 받아서 메꾸고 기존에 있던 거 뭐 좀 팔고 뭐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계속 대유행, 불 꺼지면 또 대유행,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누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재산을 파신 분도 많고, 정말 그 누구는 뭐 부동산 산다고 영끌하는데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회사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생각하고 참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한계점이 있죠. 한계점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좀 그동안에 좀 이제 빚 갚아야 될 시기도 다가오고 최근에 금리도 오르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에 어느 정도 기댈 수밖에 없을 터 한번 어떤 지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주요 지원 내용은 두 가지다.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모든 업종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거다. 그래서 사업비 있으면 그냥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방역지원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 버팀목 자금이라던가 손실보상제에서 매출이 감소한 걸로 증빙을 하면 돈을 주는 거고요. 증빙을 못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포스트 코로나가 그거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얘기하는 거고 엔데믹 뭐 이런 거로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려면 금융 비용들이 그동안 많이 발생하고 대출이 막 지금 엄청 지금 터질랑 말랑하니까 비용이 부담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참 항상 관공서 공문들은 봐도 언제나 멋있게 잘 쓰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표현도 네, 맞는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무슨 불안 요소도 최소화해야 돼요. 자,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정말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실제적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겸임위원 뭐 4명이서 이제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시고 과학적 근거가 나오고 현장 방문 강담을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4가지 핵심 과제가 뭐 선정이 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죠. 그동안의 활동 경과 내용 보면 대출 상환 연장을 유예 조치를 해서 9월까지 연장을 했대요. 근데 뭐 6개월 정도 유예면은 뭐 의미는 있게 하고 보겠죠. 어쨌거나 대출 연장이 조금 됐습니다. 과연 6개월 만에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마 좀 급한 조치이겠죠. 급한 조치라고 보고 그 다음에 손실 추계 요청 뭐 이런 게 돼 있고 현장 의견 청취 뭐 그동안은 뭐 이랬다 내용인 것 같아요. 자,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시고 앞으로 소상공인에게 어떤 지원을 하겠냐라고 내용을 보면 과학적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지원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앞선 정부에서 방역지원금이라는 말을 쓴 거를 용어만 바꾼 거 아닌가 싶어요.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좀 보면 현금 지원이 2가지가 있어요. 현금 지원은 안 갚아도 된다는 얘기죠.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누적 손실을 추계 분석해서 그간의 피해를 보상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저희 스타트업 TV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소상공인 금년에 이제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손실보상 자금을 지원을 했을 때 어떻게 했었죠? 과세 자료를 기상으로 했잖아요. 부가세 제출하신 거 그리고 신용카드 카드 결제기록 이런 적격 증빙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매출 기록들을 뽑아가지고 누적 손실을 추계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과세 자료하고 하면은 부가세 매출 신고랑 재무제표밖에 없죠. 카드 매출하고 계산서 그거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기존에 있는 내용들하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한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보상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해요. 어떻게 개선할지도 한번 좀 볼게요. 그 다음에 금융구조 패키지라고 해서 누적된 대출,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이 계속 받아도 한계가 있죠. 어떻게 완화할 건지 한번 좀 더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핵심적인 내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수치적인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았죠. 지금까지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 추계가 뭐 부재했다. 금년부터 좀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자체로는.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과학적인 걸 할 건지는 좀 더 내용을 지금 여기 없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상 제도를 강화, 보정률 향상. 이거는 아까 잠깐 나왔었던 것 같은데 좀 더 볼게요. 일괄 정액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간접 피해 대상도 뭐 손실에 대한 받게 되었음이라고 뭐 써 있는데요. 또 좀 더 보죠. 하여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냥 핵심적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자, 이제 다음에 내용에 한번 볼게요. 대외주의가 써 있는 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인가 봐요. 피해지원금 지급, 손실보상제를 마련하기 전에 추가 지원금이 개선 방안들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겠냐라고 볼 텐데요. 손실 규모를 추계라는 걸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럼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같은 걸 통해서 추계하겠죠. 그걸 가지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럼 결국에는 차등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정액 지원이 아니라 차등 지원을 한다는 지금 그런 내용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추계에 의해서 손실을 보상하겠다는 거는 손실이 결국에는 회계 자료 보고 매출이 떨어지면 많이 이제 손실 난 업체들은 그만큼 보상을 많이 해주고 뭐 이익이 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죠. 일시적이거나 그렇게 이익이 난 업체들은 오히려 보상을 하지 않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좀 지금 현재 보여지게 되고요. 어떤 식으로 손실을 추계할 거냐 보면 19년도 코로나 발생 이전 대비해서 2010년, 21년도 손실분액을 합계를 계산을 해서 영업이익 감소액을 가지고 기준을 잡겠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대비해서 이후에 영업이익이 얼마나 감소했느냐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겠다고 합니다. 다음에 손실보상제 강화.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서 부족하고, 그렇죠. 매출 규모가 작으면 영업이익 자체도 애초에 적겠죠. 그리고 솔직히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작은 영세 기업들은 지금도 현금 받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 현금을 받으면 자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진 신고를 안 하는 데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영업이익이 적으면 어쨌거나 하한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업 손실이 커야지 지원금도 크는 거지 영업 손실이 적으면 지원금도 작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영세 기업인 경우는 지원 손실보상제에서 뭐 손실도 적게 보이니까 지원금을 많이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정료를 상향을 해서 하한액이 현재 50만 원인데 그것도 조금 인상을 하겠다라고 지금 여기서 내용을 하고 있죠. 네. 이게 끝이네요. 보면은 그러면 손실보상제를 결국에는 손실보상을 개념을 한다는 건데 앞서서 저희가 한번 봤던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그 선거 기간에 나왔던 내용 중에 방역지원금 조건 없이 주는 거였죠. 600만 원 추가해서 1000만 원 맞춰줄게요. 금년에 400 줬으니까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600 더 주겠다.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초에 받았던 우리 영업손실에 대한 그런 산식들 그거는 금년에 이제 만연된 부분인데 그냥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 같아요. 그대로 이어가는데 뭐 조금 바꾸겠죠. 근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해액이 크면 많이 주겠지만 우리가 세무적으로 피해액이 적으면 많이 줄 수가 없어요 라는 얘기고 정액 지원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뒤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빠져 있습니다. 즉 플러스 600만 원에 대한 얘기는 없다. 그리고 피해 지원금을 어쨌거나 손실 보상으로 준다고 하는데 54조로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뭐 최대 얼마까지 뭐 이렇게 주는 것도 현재까지는 이 로드맵상에 나와 있지가 않죠. 다음에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부채 증가에 따라서 뭐 앞에서 항상 앞 내용은 많이 거창하죠. 네, 거창합니다. 거창한데 맞춤형 특례 지원을 할게요. 라고 나와 있어요. 채무 조정, 뭐 부담 완화,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 맞춤형 특례 자금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내용이 없어. 어쨌거나 대출은 조금 해줄게 뭐 이런 느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소상공인 세제 강화해가지고 뭐 납세기한 연장, 뭐 지방세 혜택 뭐 이런 거를 준다고 하는데요. 적자가 나면은 뭐 세제 적자 기업인 경우는 일단 세제 혜택을 받을 부분들이 없고요. 그렇죠? 뭐 세금 뭐 3개월 연장? 네. 3개월 연장 정도가 솔직히 큰 의미가 있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차라리 분할 납부 같은 경우 뭐 장기 분할 납부 이런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을 한 360만 원 낸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그냥 월 10만 원씩 3년 동안 나눠 낸다. 이런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3개월 조금 지연된다고 해서 뭐 그럼 3개월에 내가
어차피 다 내야 될 거 그렇잖아요. 그럼 그 3개월 사이에 영업을 엄청 잘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장사도 계절을 타잖아요. 그럼 뭐 1년 내내 잘 되는 가게가 뭐 그런 가게도 있겠지만 그런 가게들은 애초에 뭐 이런 손실보상에 크게 의미가 없을 거고 그런 가게들이 아니라면 뭐 특정한 시기에 잘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름철에 관광업소들 이제 여름휴가나 겨울휴가 때 잘 되는 데들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 보면 그 3개월이 연장되는 그 기간 안에 매출이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기업들은 크게 의미가 없죠. 기간도 생각보다 짧고 그리고 3개월 연장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그 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거죠. 실제로도 이제 했었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뭐가 추가된 게 있냐 좀 신선한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크게 뭐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국정과제 반영, 예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늘어나냐?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은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100일 동안 어떤 식으로 로드맵, 여기도 이해는 됩니다. 인수위원회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지금 뭐 10일 이제 2주 정도 이제 취임 전에 남겨놓고 큰 내용들을 먼저 잡고 디테일한 내용들은 차차 나머지는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이런 로드맵이라고 하는 게 엄청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까지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기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4월에는 뭐 크게 하는 게 없고요. 이제 5월에 이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뭐 세금 납부 연장 이렇게 돼 있고 100일째는 손실보상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 피해 지원금, 손실보상제 이 두 가지가 결국 핵심인데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다시 봐도 결국 요 내용이거든요. 피해 지원금 그렇죠? 피해 지원금, 차등 지원, 그죠? 피해 지원금, 손실금, 어쨌거나 피해 지원금, 추경을 통과해서 즉시 지급을 하겠음. 그 전까지 계산만 미리 다 해놓고 추경금만 하면 즉시 주겠음. 그리고 손실보상제 이렇게 돼 있군요. 그래서 요 피해지원금은 저도 조금 약간 오락가락해 가도 용어가 이리저리 해서 결국 피해지원금은 여러분이 받았던 방역지원금이 내용하고 좀 비슷한데 기존의 방역지원금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정액을 줬는데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년 2월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서 300만 원씩 이렇게 소상공인에게 줬는데 이번에 피해지원금은 잘 버는 업체들은 300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결국 피해가 큰 업체들만 많이 주고 피해가 적은 업체는 적게 주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그런 로또 같은 느낌이 나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실보상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아마 방역조치, 즉 집합금지, 영업제한 요쪽 부분일 거고요.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피해지원금을 600만 원 줘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야죠. 그게 이 공약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600만 원 추가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 로드맵에도 600만 원 준다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맞을 거고요. 손실보상금도 최대 5천 준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얼마 준다는 내용은 없어 지금. 전체 예산 전체 규모 정도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얼마 준다는 내용을 약속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출도 마찬가지죠. 맞춤형 특례 제출해가지고 금액이 얼마인지가 되게 그런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줄게. 근데 피해지원금은 예전에는 무조건 300씩, 무조건 100만 원씩 줬던 거를 이제는 실적 보고 나눠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손실보상제도 마찬가지. 즉 피해지원금은 내가 얼마 받을지 몰라요. 손실보상제도 뭐 좀 더 준다고 하는데 얼마 줄지 몰라요. 그래서 앞서서는 금액으로 명확하게 얘기했었지만 지금 이 현재까지 나온 이 코로나 피해 복구에 대한 내용은 금액적으로 얼마를 준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손실 추계도 금년에 하던 내용들 여기 내용들 자체들 보면 요즘까지가 이제 인수의 내용들이 전부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쭉 훑어보면
결국에는 뭐 없잖아. 금액 나온 게 없잖아요. 그죠? 네. 얼마 준다는 내용이 현재 없어요. 그리고 원래대로 공약은 아니라고 해요.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공약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그 선거 때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 저희도 앞에서 여기 내용을 보면은 여기는 이제 뭐 그러니까 공약 집에는 없다는 것 같아요. 공약 집에는 없는데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공약을 한 거죠. 말로 공약을 해서 우리는 방역지원금 여기 써 있네요. 공약집에 면시하진 않았습니다. 공약집에 면시하지 않았지만 유세 기간 동안 유세하시면서 별도로 6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 이게 방역지원금이란 말이 뭘로 바뀌었죠? 피해지원금. 네. 이게 이제 피해지원금이란 말로 바뀐 거죠. 방역지원금. 보통 정부가 바뀌면 같은 사업도 용어를 바꿉니다. 방역지원금을 피해지원금을 말 바꿨으니까 실제로는 600만 원을 언제 줄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600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여기서 600만 원이라는 내용은 정액이잖아요. 근데 이 정액이 아니라 이제는 피해 금액을 계산해서 아까 추계란 말을 썼죠. 계산해가지고 손실이 크면은 좀 더 주고 적게 줄게. 근데 얼마인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손실 금액도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지만 현재까지 나왔던 이 브리핑에서는 어떠한 예산이나 목표 금액도 현재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원래 600 주기로 했는데 뭐 2,000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나오면 완전 그런 나이스한 상황. 물론 그렇게 받아도 피해가 다 복구가 안 되시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 신정부에서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600만 원 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것저것 차포 떼고 이거 추계 결과 해보니까 뭐 이리저리 적네. 그래서 50만 원 가져가세요. 이래버리면 느낌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로드맵을 할 때도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우리가 뭐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금년에 혹시 못 주면 내년이라도 이렇게 좀 더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전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금년 초에 저기 손실보상에 대한 그런 제 사업 소개 영상에서도 봤지만 그냥 회계자료 근거한 손실보상을 그냥 반영하겠다. 한마디로 금년 초에 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좀 더 이 신정부에는 갖다가 쓰겠다. 그런 내용으로 현재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불명확한 지금 그런 불확실성한 그런 속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업인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는 고민이 많이 되실 수가 있겠죠. 그냥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첫 번째 불확실하잖아요. 저는 제일 좋은 게 그런 거였어요. 뭐냐 그 개념이죠. 아까처럼 피해지원금이었죠. 네, 현 정부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 원 이런 부분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어. 근데 이걸 못 지켜준다며. 이거 추계해가지고 다시 산정해서 나눠주고 600이 될지 얼마 될지 금액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불안합니다. 불확실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약이 깨졌어요. 그러면 요 불확실한 내용이 더 커지죠. 한마디로 정부에 대한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을 요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걸로 봐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못하면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정부를 못 믿으면 뭐 이런 말이 있다죠. 북한에서 뭐 자력갱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말 쓰나? 예. 정부가 못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정부에서 해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결국 한마디로 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결국에는 최악의 상황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정부 지원금이 만약에 못 받고 물론 정부 지원금 자체도 현재 2년 동안 피해받았던 금액에 비해서 매우 낮았기 때문에 그조차도 많이 그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를 받나 안 받나 아마 지금 그냥 혼자서 어떻게든 뭐 대출 받고 뭐 이렇게 버티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사업이 잘 되신 분도 있겠지만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이나 정부는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있잖아요. 우리 그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느낌이 있는데 국민이 보호를 못 받고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자력갱생을 하게 된다면 대단히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사업자는 내가 어쨌거나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내 회사나 뭐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못해 직원들 미래도 신경 써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보호를 못 받는 상황에서 내가 버텨야 되기 위한 뭔가의 플랜이 필요해. 즉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플랜을 짜야 돼요. 불확실한 것 때문에 돈 좀 받아서 연명하자는 생각보다는 애초에 최악의 상황이 올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하는 게 제일 낫죠. 그런데 아니 해주기로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결국 그거밖에 없죠. 의견을 개진해야죠. 의견을 개진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단은 돈 잘 벌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 돈을 잘 벌어도 코로나 전엔 더 잘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잘 된 사업도 있겠지만 그러면 기회비용을 손실 보신 분들도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죠. 그리고 실질적 피해 보신 분들은 더더욱 의견을 개진해야죠. 이게 맞는데 왜 의견 개진을 못합니까? 당연하죠. 지금 우리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금도 하루하루 적자 나서 버티기 힘들어. 어떻게든 뭐라도 좀 어떻게 버텨야 되나 이거 연구하기 바쁜데 정부에다가 해달라고 내가 요구한다 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런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당이 여러분이 그 지역구가 속한 그런 국회의원 뭐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데들이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아니면 하다못해 그냥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데다가 의견이라도 쓰시던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인수위원회에 있는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늘의 토크 시간 한번 마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선인에 바란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면 창업을 한번 쳐볼까요? 창업으로 치면 창업은 생각보다 지금 내용이 많지가 없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쳐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나오네요. 1,000만 원 공약을 꼭 지키시길. 그죠? 그죠? 1,000만 원 공약 우리 나왔었죠. 그리고 1,000만 원 공약은 600만 원을 던져주는 거였죠. 그래서 600만 원이라 하신 분도 있고 1,000만 원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런 내용도 들어가죠. 1호 공약을 지켜주세요. 뭐 이렇게 내용을 얘기가 나온 경우죠. 그렇죠? 짧게 이런 식이라도 여러분이 어필을 해주시는 지금도 해주신 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에 이 소상공인을 좀 미국 수준으로 올려달라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프랑스나 영국 수준까지는 가자 아니 못해도 옆나라 일본 수준까지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어찌됐든 간에 공약지원금 딴 건 몰라도 600만 원 공약 얘기했는데 실은 이 600만 원 공약 말고도 특히 저는 좀 중요하게 봤던 게 이 공약 내용 중에서 600만 원도 있지만 뭐 이거 5천만 원도 있고요. 집합 제한 업종 인원 들어간 거 영업시간 제한에 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채무 감소라던가 아니면 대출, 그런 특히 대출 쪽이죠.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는 이런 지원금들은 원래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지원이 됐었으면 좀 더 좋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신정부만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딴 나라들은 돈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든지 대출 받든지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정부가 그것까지 다 받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공약한 거는 좀 지켜달라. 저도 좀 그런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런 거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대출을 어쨌거나 탕감을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프로그램에서 30년 장기 대출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 피해가 몸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안 좋아지면 뭐 하루 이틀 쉬면 갑자기 회복되는 경우도 있죠. 간단한 경우는. 근데 지금처럼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아프고 크게 이렇게 골마 터진 경우는 금방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대출 6개월 연장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임시 땡빵적인 거고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뭐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현금 보상에 대한 금액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좀 장기 대출에 대한 약간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원금은 어찌됐든 간에 그 그 대출을 줄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만 장기 대출을 하면은 대출 금액이 느는 단점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금이 없는 거예요, 기업이. 근데 현금이 없는데 손실보상금을 설령 600을 받았다 치고 영업제한금에서 한 1,400 받았다 쳐. 그래서 합쳐가지고 2,000을 받았다 쳐요. 근데 보통 한 기업 운영하는데 나가는 비용이 직원들 2명 있으면 벌써 월급, 최소 월급 200씩 해도 400이죠? 내 월급까지 하면은 나도 최저 월급 그러면 600이죠? 임대료 관리비 하면은 보통 돈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돈이 최소한 500 이상부터 나가고 많이 나간 데도 몇 천씩 나간 데도 있는데 2천만 원 받는다고 해서 한 달치 좀 작은 기업들은 한 반년치 네, 거의가 끝이에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복구가 될 거고 왜냐하면 까먹은 건 2년인데 복구해서 도와주는 돈이 뭐 짧으면 한 달, 길면 6개월이면 1년 6개월 마이너스 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대출 지원 같은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또 대출을 해도 상환을 하면 되니까 또 상환돼서 실제로는 그게 당장에 돈이 나가 보여도 또 상환이 되면 다시 또 이제 국가로 들어가는 돈이니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단순히 지원금을 떠나 그런 소상공인을 정말로 살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또 대출이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순수 지원금 줄래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 지원금에 대한 부분은 공약을 최소한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출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주가 쪽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찌됐든 간에 해외에서 있었던 그런 정책만큼 그런 정책을 주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말 시원하게 속에 풀리겠지만 뭐 다른 사업들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2년을 피해를 받았는데 한 이번 지원으로 한 3개월 정도 만약에 우리가 복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1년 9개월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플랜도 같이 고민을 하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 의견들을 뭐 과격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젠틀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견들을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드셔도 그런 의견을 남기시길 바라고 저희가 이 정부에서 소상공인에서 잘 지키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고 또 정부가 잘하면 응원해주고 정부가 못하면은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맞지 않을까 불확실한데
그죠? 불확실한데 이걸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정부가 지원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나갈지를 생각을 하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금 로드맵이 나오긴 했지만 그 로드맵이 너무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지난 정부랑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는 과학적 계산을 해줄게. 그리고 손실에 따라서 줄게.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약 지켜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 정부가 못했던 게 그거잖아요. 왜냐? 그 다른 나라들은 기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줬단 말이야. 미국도 심지어 뭐 몇 가지 조건을 맞추면 안 갚아도 되는 돈도 주고 장기 대출도 주고 프랑스, 일본 다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거랑 똑같이는 못해도 뭔가 준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있다면 그래야 기업이 살아나죠. 2년 고생했으니까 한 1년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 뭔가의 플랜을 조금 더 준다면 그래야 이제 우리 자영업이 살아날 수 있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저도 그런 의견을 같이 한번 더 개진하고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번 정부가 잘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한번 의견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제 생각이 맞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토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힘드니까 볼 수밖에 없지만 기업이 의견을 어렵다고 얘기를 안 해버리면 말 그대로 진짜 지금은 어떤 기준치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가 않고 실제로 뭐 줬다고 홍보는 하는데 막상 보면 비껍데기인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더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이 정해지고 여러분들에게 받기 전까지는 항상 그런 확실한 건 없다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힘들지만 더 어쨌거나 사업을 잘 되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오늘 이런 토크 시간을 한번 가져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상공인이나 이런 자금 관련돼서 모니터링도 좀 많이 해보고 좋은 이슈들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또 의견 나눠보는 시간을 자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앞으로 우리 오늘은 이 인수위원회의 향후 100일 동안 로드맵, 소상공인 지원의 로드맵을 알아봤는데 구체적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내용들이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될 때마다 좀 더 다시 말씀드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